첫 번째 항목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라고 표현했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모양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수부를 없애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 이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법무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 역시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 및 개선하고 거기다가 이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등과 함께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특수부가 몇 군데 있는데 어디 살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에 7개 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검찰이 밝힌 이 3곳 중에 한 곳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머지 2곳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존의 7개 검찰청 특수부 중에 업무 비중이 높은 데는 이제 서울, 인천, 수원 이렇게 3곳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검찰청들의 이제 특수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 지금과 크게 변하는 게 없다라는 비판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좀 법무부와 이제 논의를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굳이 이제 그 검찰이 3개 검찰청을 언급하는 근거 중에는 일본의 경우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남겨놨다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환, 포토라인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개혁안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관심 갖는 게 조국 장관 부인이 금주중 소환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검찰은 검찰청사 1층 출입구를 통한 사실상의 이제 공개 소환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오늘은 그런데 이제 비공개 조사를 시사하는 이런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주장과 우려가 나왔고 또 국민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증폭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소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지시 있었고 하루 만에 입장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특히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힌 개혁안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큰 방향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그 전에 대통령 독대를 원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끌시끌해요. 그렇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6일 이후에 독대를 하고 싶다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취지였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김종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통해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튼 독대를 요구했다 등등 김종원 민정수석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 등등 그 시나리오 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냈다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인용된 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은 제일 무난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히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고 또 권력기관의 수장이 뭔가 직을 걸고 독대를 요구하는 것도 구태한 방식이다. 아마 이런 인식을 가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이런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지금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으로선 모르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아니라고 하고 이제 여권 관계자들은 다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관련 수사가 어떻게 되든 자기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계속 검찰 상대로 군기를 잡고 검찰은 좀 엎드리는 방향으로 좀 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사 진행 결과에 또 달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매매 임대 사업자에도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오늘 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기 위해서 원래는 주택임대 개인 사업자까지만 이제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주택임대 매매업자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갭 투자 차단을 위해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여기다가 차입금이 과도한 의심 주택 거래 1,200여 건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4구와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이 아마 집중 조사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택 매매 또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심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9조 209억 원이었는데 상위 10%의 소득 총액이 9조 4,295억 원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이 상위 10%로 쏠리고 있고 이 계층들이 계속 이제 임대사업 을 통해서 주택 보유수를 늘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뭐 몇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가 임대소득 거두는 사례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임대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모두 2,415명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소득 총액 504억 1,000여만 원에 이르른다고 한데요. 이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한 명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월 170만 원 정도의 돈을 이제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액수인 것이죠. 특히 5살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도 뭐 131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는 73명이었으니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10살 미만으로 범위를 늘리면 같은 기간에 이제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름만 그렇게 되고 부모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제 이름을 올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는 좀 분양가 상한제가 총선 때까지 유예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